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수연의 사연 낭독에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자유로운 댓글 참여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얼마 전 길고 긴 이혼 소송이 끝나 드디어 도장을 찍었네요. 아이 둘 있고 현재 경기도 모 신도시에서 브런치 사업 중인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벗어나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듯 하네요. 10년 전 딱 이맘때네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생 꽃길만 걸으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결혼이란 것은 신경 써야 할 일들 천지더군요. 저는 결혼할 당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남편에겐 결혼 안 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다더군요.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한테 기댈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시어머님께서 저희 결혼하기 전 그러셨습니다. 우리 딸은 계속 자리 못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카페나 식당이라도 차려주려고.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은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끼리 알아서 독립해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돈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받아 보금자리 구해도 상관없었지만 제 친정에서 그걸 안타까워 하셨어요. 서로 너무나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타입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셨기에 돈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제 시댁이 걱정스러우셨대요. 그래도 제 남편이 공무원이고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니까 자식 이길 수 없어 쌍수 들고 반대는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쌍수 들고 환영받은 사위는 아니에요. 그래도 딸 생각해서 친정에서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나중에 증여해 주실 돈이라면서 제 명의로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아예 매매해 주셨습니다. 세금과 복비까지 친정에서 다 처리를 해 주셨고요. 그러자 시댁에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너희 부모님 그냥 장사하신다고 하지 않았니? 어떻게 7억이 넘는 현금을 턱턱 내주실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다시 봤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어엿한 경찰 공무원이고 훤칠하잖아. 그런데 너는 그냥 저냥한 회사 다니고 키도 짜리몽땅해서 사실 마음에 영 안 들었다. 그래도 사람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더니 네 친정이 그리 부자인 줄은 몰랐구나.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네요. 제 외모가 그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무시받을 정도는 아닌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렇게 대우받게 되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양가에서 그닥 환영받은 며느리이자 사위는 서로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제 자식이 가장 잘났고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즉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걸 시댁에서 알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요상한 언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간간히 아는 사람 통해 알바를 하며 용돈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신우를 시모가 자꾸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혜인이가 이제 독립을 해야 하는데 어디 마땅한 곳 없을까? 글쎄요. 서울로 알아보시는 거죠? 혼자 살기 괜찮은 곳은 저 예전에 살던 수서도 괜찮고 잠실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 비싸잖니. 그리고 우리 딸이 아직 제 손으로 밥도 한번 지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참 걱정이 되는데 혹시 네 신우랑 1년만 같이 살 생각 없어? 그 말에 저는 뒷목에 찌르르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혼한 지 2달도 안 돼요.
신우랑 합가할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그런 점에서 너무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저의 신우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무 남처럼 선 긋는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제 말투 지적하며 좋게 거절하면 어디가 덧나니?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니? 너무 큰 상처구나. 라고 하시며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 전화 걸어 하소연하셨다더군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서운하다며 한 소리 하고는 시댁에 같이 사과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부부싸움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그럼 다짜고짜 신우를 우리 집에 보낸다는데 어떻게 돌려 거절을 할 수가 있겠냐고 따지니 남편이 그래도 제가 너무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신우 데려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본인도 지 여동생이랑 같이 살기 싫으면서 괜히 저한테 화풀이하고 기선제압 한 거였어요.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며 싹싹 빌었기에 그냥 넘어간 사건이지 그 일로 시어머니를 좀 경계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신우랑 같이 살며 불편해하면 제 친정에서 신우 단칸방이라도 하나 더 얻어주지 않을까 하는 속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고 저도 회사를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며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들처럼 집 대출금에 허덕이지 않게 되니 외벌이로도 그럭저럭 여유 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밖에 나가면 처가에서 집 사줬다며 자랑 늘어놓으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본인도 자랑스러워했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저희 친정 가면 남편이 잘하려고는 하더라고요. 자존심을 부려서 그걸 저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남편의 속이 밴댕이 같다 느꼈지만 그래도 친정에 깍듯이 자라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애 둘 낳고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랑은 그럭저럭 싸우고 풀리긴 해도 시댁 얘기가 얽히면 그렇게 짜증이 났어요. 살다 보니 느꼈는데 제 시모가 보통 또라이가 아니더라고요. 남들처럼 뭐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안부 전화를 자주 해라, 아들 밥 잘 해먹여라 등의 시모갑질은 예산일이었네요. 시댁은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고 시댁 아파트도 아직 대출이 4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모두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죠. 어머님은 저에게 늘 한탄하셨어요. 나도 전업주부라는 걸 좀 해보고 싶다. 평생 돈에 쫓겨 일만 하다가 죽을 팔자인가 봐.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가 집에서 편하게 노는 게 부럽다고 하셨어요. 아들 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다 양가 부모님이 다 멀리 계시고 또 시터 쓰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전업주부를 하는 건데 어머님은 제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더군요. 그것까진 이해했어요. 어르신들, 특히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본인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게 전업주부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조금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정말 사람 기분 나쁘게 비꼬면서 요즘은 완벽한 전업주부도 없다더라. 다들 집에서 부업하고 알바하고 그러면서 산다던데 너는 평생 편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집에서 놀려고만 하네. 라고 하길래 어머님, 대체 제가 뭘 편하게 산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편하게 살아볼까요? 편하게 살아서 애들 아빠 옷도 안 다려주고 아침밥도 안 해먹여 출근시킬까요? 라고 언성 높였더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한 말이지. 백지장도 맞든다고 요즘은 남자 혼자 벌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 내 말은. 라며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파트도 해주셨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던데 저희 쪽에서 오롯이 집 다 해온 거 어머님 꼭 이럴 때만 모른 척 하시네요.
저도 애 둘 낳고 결혼한 지 5, 6년 차가 되어갔을 땐 어느새 어머님의 이상한 말에 따박따박 반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제가 무섭다 하셨습니다. 차라리 무서워하시는 게 낫죠. 조금이라도 만만하게 보였다가는 저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시댁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대꾸하면 어김없이 시모는 제 남편에게 다 일러 바치더군요. 그것도 오바육바 해가면서 제가 안 한 말까지 지어내시곤 했어요. 시댁이 가난해서 창피하다고 했다는 둥, 신우가 백수라 골치 아프다고 했다는 둥,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아들한테 이간질 하는 바람에 꼭 시댁 다녀오면 한 번씩 남편이랑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가 거짓말 하는 거 알고는 나중에는 지친다면서 시어머니 말도 안 듣긴 했지만 여튼 시댁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도움이 조금도 안 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아버님도 집에 관심이 없어 거의 밖에 돌아다니는 분이셨고 과묵한 성격이라는 핑계하 모든 갈등을 방임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도 정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 생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죠. 시댁은 이것 망가졌다, 이것 필요하다, 아프다, 힘들다 하면서 장남인 제 남편, 그러니까 저희에게 계속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씩 시댁에 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임플란트나 자동차 수리하는 등에 큰 돈 들어갈 때는 어김없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버는 돈으로 본인 가족에게 쓰는 건데 뭐 어떻냐면서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시댁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상의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텐데. 그런 남편에게 서운하다 따지면 남편은 미안하다고는 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도 질려가던 차였습니다. 어머님이 결국 백수 미혼 신우를 안고 가겠다 결정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신우가 날이 갈수록 살만 쪄가고 연애도 안 해, 취직도 안 해, 집에만 있으니 영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냥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겠다고 저희에게 통보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생활비조로 달마다 50만 원씩 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아무리 직장 경험이 없어도 알바하면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30대인데 어떻게 오빠네한테 손 벌려가며 사냐고 제가 따졌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가족끼리 좀 봐주라 하시더군요. 정말이지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준다는 입장이었고 남편 역시 달마다 50만 원씩이나 본인 집에 주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저와의 싸움이 되니 자존심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합의 본 게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들도 먹성이 좋아 달마다 고깃값만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시댁까지 반 책임져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24평 낡은 구축 아파트였고 신우가 정식으로 집에 들어오면서 방 한 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이 너무 작다 보니 신우가 매일 불평불만을 한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집이 너무 작고 낡아서 이사 가고 싶다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뻗쳐 올라왔습니다. 당장 돈도 없으면서 뭔 이사 타령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합가를 하자는 건지 뭔지. 그래서 모르쇠 일관하며 시댁에 최대한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모르게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시댁 동네에 5년 된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님이 시장 오가시며 거길 그렇게 부러워하셨어요. 저 아파트는 현관 들어갈 때 비밀번호 치고 들어간다더라. 나도 저런 집에서 좀 살고 싶어. 그게 내 평생 소원이다. 1층 현관 입구에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거. 그런 말을 몇 번 하셨지만 모르는 척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 집을 매매하셨답니다.
남편이 우거지 죽상으로 집에 들어오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에 숨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계속 캐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집을 사셨대. 지금 사는 집이 3억 중반인데 그거 팔고 옆 동네 신축 아파트로 가시겠다나 봐.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바로 매매를 하셨다면서 나더러 계약금 좀 넣어달라고 전화가 왔어. 그 말에 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렇게 싸게 나올 집이 아닌데 부동산에서도 빨리 잡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 보러 갔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야. 그 집이 내년 되면 10억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매매를 했지. 지금 집 팔고 네 시아버지 시골에 있는 땅도 좀 팔면 얼추 돈이 될 것 같구나.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계약금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니네가 넣어야지. 어차피 우리 죽으면 너랑 네 신우가 나눠 가질 집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화를 내며 그럴 돈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이 저 몰래 그 집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요. 너무 황당해서 개싸움을 했어요. 저는 이혼하자 울고불고 난리쳤고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노력하더군요. 싸게 나온 건 맞으니 일단 사두는 게 낫고 저도 어차피 애들 더 크면 맞벌이 할 테니 대출금 감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집 대출을 우리가 갚아드리자는 거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갈 텐데? 아가씨는 일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갚아? 그렇게 되면 내 동생은 그 집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야. 나중에 차익 나면 다 우리 몫이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응?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눈물만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도무지 정상 하나 없는 집안이라는 생각에 이혼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친정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걱정 끼치기 싫어 늘 좋은 얘기만 했는데 결혼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친정 부모님 붙잡고 울면서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도 불같이 화를 내며 뭐 그런 집안이 다 있냐고 하시며 제 편 들어주셨고 애들 데리고 이혼하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불화를 핑계로 친정에 며칠 가 있었는데 그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는지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하셔서 결국 받았습니다. 새아가 사돈댁 가 있다면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적당히 하다가 들어오렴. 어머님, 저희가 왜 싸운지 모르세요?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얼토당토한 결정을 왜 상의도 없이 하셔서 저희한테 부담을 지게 하세요? 그래도 너희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잖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렴. 네가 많이 힘들어하면 널 도와주실 네 친정 부모님도 계시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러자 시어머니가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댁 잘 사시잖니. 딸이 힘들면 돈 좀 주시겠지. 너도 여우같이 굴면서 손 좀 벌려봐.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부모라면 자식 힘들 때 절대 외면하지 못한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 시댁집 대출금을 저희 친정에서 갚아주란 말씀이세요? 왜 우리 집이니? 나중에 다 니들 재산이 될 건데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는 일도 안 하잖니. 자기 자식이 10년째 전업하면서 사위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는데 아마 사돈댁에서도 부채감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잘 사시는데 뭔 걱정이야. 나도 사돈댁 덕 좀 보자.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이없네요. 부채감이라뇨. 그러는 어머님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시고
사돈댁에서 집까지 해주신 거 보셨으니 부채감이 상당하시겠네요. 그러면서 말도 없이 돈 사고 쳐서 며느리 어깨에 집만 더 얹어주시고요. 제가 열받아 소리치며 따져 묻자 어머님이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아니, 너 내가 왜 그렇게 삐딱하니? 어른이 그런 말도 못하니? 너 성격 참 별나다. 어머님 성격이 더 별나요. 그냥 가만히 좀 계셔주시면 안 되나요? 가뜩이나 모자란 시대 커버하며 사느라 저는 사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놀라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서운하다 난리 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에 다 이야기했고 조만간 재산 분할해서 아예 갈라설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 첫마디가 그럼 우리 집은? 이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 하고 끊었습니다. 시댁이랑 남편이 뒤집어졌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제 친정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댁 영 끊고 살겠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저희 친정아빠가 극대노하며 당장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너 같은 인간 믿고 딸 내준 본인이 바보 같다 하시면서요. 정말 어이없는 게 남편은 시댁집 대출 못 갚으면 저희 집까지 팔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운운하며 공동명의를 한 해 만에 했었는데 그게 다 시커먼 속내가 있었을 줄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그 집 계약금도 이미 대출해서 낸 상황이라 빼도 박도 못한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길래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처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반반 분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증거 다 들이밀어 남편을 유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결국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는 1,000만 원에 아이 양육비 다달이 60만 원 받기로 결정났습니다. 집은 제가 그대로 가져왔고요. 소송 2년간 얼마나 피말리는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너무 열받는다며 변호사 한 분 더 붙여주셨어요. 그 덕분에 승소한 것 같고요. 승소 판결 나자 전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봐달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단해버렸네요. 더 볼 것 없는 남편도 저에게 뒤늦게 울고불고 빌며 집 달라는 헛소리도 안 하고 시댁이랑 연 끊고 부모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 제발 다시 합치자 난리더군요. 제가 쌍욕하며 소리 지르니 다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애들은 아빠와 한 달에 2번씩 교섭 가지며 살고 있어요. 애들 통해 얘기 들어보니 어차피 감당 안 될 집이라 바로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집값은 내려갔고 문제는 바로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손해만 1억이 넘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고모도 대출금에 허덕여 결국 공장 나가 죽을 둥 살 둥 버티며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애 아빠도 번 돈 거의 다 부모님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더 받았다고 해요. 어머니의 돈 사고에 온 가족 파탄나 힘들어하게 된 거죠. 저도 참 어리석었지만 그래도 빨리 탈출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침 제 이름으로 넣은 청약이 당첨되어 이혼 후 신도시로 이사왔고 전에 살던 집 한 차액으로 작은 브런치 레스토랑 열었네요. 다행히 입소문이 나서 잘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한 달 매출 1,200만 원이 넘었네요. 모든 게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속 썩이게 만든 죄 평생 갚으며 효도하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애들 살뜰하게 챙기며 남은 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